안양 1번가의 새벽은 언제나 조금 졸린 얼굴이었다. 새벽 5시 철문 자물쇠가 찰칵 하고 돌아가면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박미정 55은 무심히 손목을 돌리며 문을 열었다. 시장통에서 사온 무와 파에서 흙냄새가 올라왔고 밤새 식은 국솥에서는 쇳빛 냄새가 났다. 스위치를 켜면 하얀 형광등 불빛이 천천히 번졌다. 오늘도 밥. 그녀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다. 불을 올리고 뼈를 씻고 다시 들여놓고 파와 양파, 생강을 얹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부엌은 잠시 숨을 죽였다. 그게 하루의 첫 번째 리듬이었다. 10시쯤 유리문을 열면 거리에 소음이 들이쳤다. 장바구니 끄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줌마, 여기 순대국 하나요? 하는 익숙한 외침들.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는 혼자서 작은 폭풍을 견뎌야 했다. 주문, 서빙, 계산, 설거지. 허리는 하루에 12번쯤 끊어질 듯 했고 밤 11시 불을 끄고 돌아오면 남편 근수 57는 늘 그 자리 낡은 소파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그녀가 인사를 하면 돌아오는 건 고개 끄덕임도 아닌 그냥 공기였다. 그녀는 가끔 욕실 거울 앞에서 멈춰섰다. 여자로 살아본 게 언제였을까? 손등의 얇은 피부, 굳은 손가락 마디, 그리고 아직도 미세하게 뛰는 심장. 장사는 잘 됐지만 잘된 만큼 외로움도 깊어졌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사람을 구해야겠다. 힘이 필요했고 하루를 함께 버텨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종이에 또박또박 적었다. 안양 1번가 순댓국집, 남자 알바 구함, 12.12시, 시급 15,000원. 며칠 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최동현 30, 어깨가 반듯했고 눈빛이 맑았다. 중소기업 생산관리 일을 하다 구조조정으로 나왔다고 했다. 식당은 처음이라면서도 배우겠다는 말이 단단했다. 미정은 그 눈빛을 보고 묘하게 안심이 됐다. 손이 빠르고 예의가 있고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 그거면 충분했다. 내일부터 나와요. 짧게 대답했지만 오래 묵은 피로가 한 겹 벗겨지는 듯했다. 첫날 동현은 한두 번 알려주면 몸이 기억하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주문을 또렷이 외치고 쌀포대를 허리 다치지 않게 들었다. 단골 어르신에게는 허리를 낮추어 인사했고 틈틈이 주방을 살피며 그녀의 리듬에 맞췄다. 점심 피크가 끝난 오후 둘은 잠시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몸이 참 성실하네요. 그녀의 농담에 동현은 웃었다. 사람이 버티는 건 결국 리듬이잖아요. 그 말이 그녀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삶도 국물도 누군가 옆에서 같은 리듬으로 끓여주면 덜 힘들 것 같았다. 퇴근 무렵 좁은 주방에서 접시를 꺼내다 순간 서로의 숨결이 스쳤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닫혀있던 창문이 살짝 열린 듯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상하게 내일이 조금은 가벼웠다. 누군가와 나눠드는 하루,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긴 밤을 덜 춥게 했다. 며칠이 지나자 식당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손님이 늘어난 것도 메뉴가 바뀐 것도 아니었다. 단지 부엌 한쪽에서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다. 점심 피크 때면 미정은 자연스레 동현의 동선을 눈으로 좇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알아들었다. 지금 물 올릴까요? 깍두기 더 담을까요? 말 한마디 없이 오갔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오래 연습한 합주처럼 정확했다. 하루의 끝이 보일 즈음 둘은 늘 그렇듯 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김이 빠진 국물에 밥을 말고
김치 한 점을 올려 씹는 그 시간. 잠시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젊은 사람은 이런 일 재미없지 않아요? 미정이 무심히 물었다. 동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하더니 말했다. 단순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요. 회사에선 그 냄새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곱씹었다. 사람 냄새. 식당에선 늘 묻어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의 냄새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밤이 되어 퇴근길을 함께 걸을 때면 시장 골목 끝에 주황빛 가로등 아래서 그들은 몇 마디의 말을 더 주고받았다. 사장님은 왜 혼자 하셨어요?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요. 동정 작원에도 이신 더 가. 익숙하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미정은 발걸음을 멈췄다. 익숙함. 그 한 단어가 그녀의 지난 30년을 압축하는 듯했다. 습관처럼 참아온 세월, 습관처럼 참고 흘려보낸 모든 하루들. 그 익숙함이 결국 자신을 닫아버린다는 걸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미정은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다.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너무 오래 묶고만 다녔네요. 거울 속에는 흰머리가 덜어지고 피부빛이 조금 밝아진 얼굴이 비쳤다. 미용사가 농담처럼 물었다. 소개팅이라도 있으세요?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기분 전환이에요.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그 말이 완전한 진심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동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내일은 제가 미리 육수 올려둘까요? 그래요. 근데 쉬는 날엔 좀 쉬어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리듬에 맞추면 피곤하죠. 아니요, 사장님 리듬 나쁘지 않아요. 따뜻해서요. 그 순간 미정은 젓가락을 쥔 손을 멈췄다. 따뜻하다는 말. 그 단어는 너무 낯설고 동시에 너무 그리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았다. 냉장고 불빛 하나가 방 안을 비추고 그 아래서 물 한 잔을 마셨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두렵고도 달콤했다. 다음 날 새벽, 가게 문을 여는 손끝이 조금 떨렸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제와는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무, 파, 국물, 그리고 설렘. 봄비가 지나가고 나서 식당 유리창에는 희미한 김이 맺혔다. 바깥 공기는 부드러워졌고 안에서는 국물이 끓으며 낮은 숨소리를 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익숙하면서도 오래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그 한마디에 미정은 국자를 든 손을 멈췄다. 남편 근수였다. 손님들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근수는 낯선 표정으로 식당 안을 훑었다. 그리고는 동현에게 시선을 멈췄다. 이 사람이 누구야? 알바생이에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도와주는. 남자가? 매일? 근수의 말투에는 불쾌함과 불신이 섞여 있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국물 끓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동현이 조용히 나섰다. 사장님이 혼자 하시기엔 일이 많아서요. 제가 배우는 중입니다. 근수는 코웃음을 치며 담배를 꺼내 쥐었다. 그래요. 열심히 해요. 대신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식당 안에는 뜨거운 냄비 김이 무겁게 깔렸다.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밥을 마저 먹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국자를 들고 국물 위에 기름을 천천히 걷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나자 공기가 싸늘해졌다. 동현이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오해를 만들었죠. 통것이 가님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동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은 행복하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등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말했다.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가 덜 외로우면 그게 다예요. 그 말에 동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제가 덜 외롭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흔들리고 식당 유리창에 반사된 둘의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로 섞였다. 그 순간 오래 묶여있던 무언가가 느슨하게 풀려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빗소리를 오래 들었다. 낮의 상처도 밤의 두려움도 모두 그 빗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불 꺼진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다. 남편은 없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잔을 치우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하루를 천천히 삼켰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조금 덜 외로워도 되지 않을까.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가게 불을 모두 끄고도 미정은 한동안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간판 불빛은 물결처럼 흔들렸고 그 빛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비추는 것 같았다. 사장님, 우산 있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동현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없어요. 잠깐 그치면 가려 했어요. 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다. 그럼 같이 가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좁은 우산 아래 서로의 어깨가 조금씩 닿았다. 빗소리 사이로 서로의 숨결이 얇게 섞였다. 오늘 하신 말 계속 생각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덜 외로우면 그게 행복이다. 그 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인지 요즘 여기 오는 게 좋아졌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흩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거리에 사람은 없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물 위로 부서졌다. 미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눈치챈 동현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세상은 여전히 빗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정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부엌 의자에 앉았다. 시계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방을 채웠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 제트.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가엔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슬펐고 조금은 자유로웠다. 며칠 뒤 근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의심, 그리고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문가에 서서 낮게 말했다. 일찍 닫자. 얘기 좀 하자. 가게 안은 조용했다. 동현이 일어서려 하자 미정이 손으로 그를 막았다. 괜찮아요. 그냥 일하세요. 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 밥 먹을 때도 집에서도. 이유가 뭐야?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휘젓다가 그를 바라봤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져요. 그게 그 남자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단 당신 때문이 아니게 된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근수는 담배를 꾹 눌러 끄더니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남은 것은 뜨거운 국솥의 김과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미세한 떨림뿐이었다. 괜찮으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해야 할지, 이제야 진짜 무섭다고 해야 할지.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주방 한쪽에 나란히 앉았다. 국솥 위에서는 아직도 미지근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속에서 미정은 알았다. 무너짐이 꼭 끝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그것이 다시 시작의 모양이라는 걸. 며칠 뒤 안양의 공기가 유난히 흐렸다. 봄비가 지나가고 나자 거리에는 초여름 냄새가 스며들었다. 가게 앞 플라타너스 잎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볕이 간신히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녀도, 가게도, 그리고 그녀의 삶도. 그날 오후 근수가 다시 찾아왔다. 술 냄새가 났지만 예전처럼 시끄럽진 않았다. 그는 가게 문가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두자, 미정아. 그녀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이 결혼. 당신은 이미 나하고 여기 없잖아. 나도 이제 당신 붙잡을 힘이 없다. 그 말은 의외로 담담했다. 화도, 비난도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져 있었고 손등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나도 이젠 그만하려고 했어요. 둘 사이는 조용했다. 더 이상 울음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피로가 바닥에 내려앉은 듯한 묵직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작은 숙소방에 앉아 가게 열쇠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바라봤다. 쇠 냄새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 나로 살아도 되겠지. 다음 날 아침 동현이 가게 문을 열자 주방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동현 씨, 국물은 오늘 조금 약할 거예요. 다시마를 조금 더 넣어요. 가게는 내일까지만 하고 정리하려고 해요. 덕분에 따뜻한 봄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미정. 그는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주방에는 여전히 그녀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칼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국솥에는 마지막으로 끓인 육수가 식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안양 1번가의 아침 햇살이 간판 위로 비쳤다. 순댓국집 미정. 낡은 간판의 글씨가 금빛으로 빛났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장님, 오늘도 리듬은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동현은 문을 닫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와 간판에 헝겊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한 여자의 새로운 시작이 함께 섞여 있었다. 가게 문을 완전히 닫고 난 뒤 미정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국솥도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불 속에서 누워있던 건 아마 결혼 이후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허전했다. 마치 하루의 리듬이 어딘가 빠져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종종 멍하니 주방 창문을 열었다가 닫곤 했다. 냄비도, 칼도, 도마도 이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며칠째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동네마트 앞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보았다. 도자기 공방 수강생 모집 초보 가능. 나이 불문. 천천히 배우는 사람 환영. 다여구 상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천천히라는 단어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전단지를 떼어 가방 안에 넣었다. 다음 날 미정은 조심스레 공방 문을 열었다. 작은 공간 안에서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강사는 웃으며 물었다. 네,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좋아요. 흙은 서두르면 금방 무너져요. 손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그럼 제 마음은 아직도 많이 흔들리나 봐요.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다시 리듬을 얻었다. 국솥 대신 물레, 국자 대신 손끝. 처음엔 흙이 자꾸 옆으로 기울고 형체를 잡기도 전에 무너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며칠이 지나자 손끝이 조금 단단해졌다. 물레 위에서 돌고 있는 흙이 서서히 균형을 잡았다. 이제 중심이 보이네요. 강사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면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와 흙 위를 어루만졌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느꼈다. 누구의 시선도 기대도 지켜야 할 책임도 없는 시간. 밤이면 공방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고요가 외롭지 않았다. 식탁 위에 자신이 만든 작은 컵을 올려두고 그 안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예전에 끓이던 국물보다 더 온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게 아마 덜 외로운 하루일지도 몰라. 그날 밤 미정은 오래도록 잠들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여름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밖에서는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 한여름의 햇살이 짙게 깔린 오후였다. 안양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방 안은 조용하고 서늘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자 바람이 들어와 흙냄새와 함께 음악처럼 흘렀다. 그녀는 새로 만든 찻잔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매만지고 있었다. 약간 기울었지만 손에 쥐면 이상하게 편안한 잔이었다. 강사는 말했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손이 굳어요. 흙은 사람 손의 흔들림을 기억하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제 손은 아마 오래 흔들렸을 거예요. 점심 무렵 공방 문이 열리며 우편집 배원이 들어왔다. 박미정 씨 편지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받았다. 하얀 봉투 위에 적힌 글씨는 낯익고 단정했다. 보낸 사람 최동현. 그녀는 잠시 봉투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가게 문 닫던 날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안에서 국물 냄새가 나는 것 같더군요. 이상하게 그 냄새가 위로였어요. 요즘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바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덜 무겁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덜 외로우면 그게 행복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언젠가 사장님이 만든 찻잔을 직접 사고 싶습니다. 그 안에 순댓국을 따라 마셔보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맛일 것 같아서요. 동년 올림.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려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푸르지도 흐리지도 않았다. 그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에 넣고 공방 한쪽에 놓인 작은 찻잔을 들었다. 그 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김이 피어올라 햇살과 섞였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리듬은 아직 괜찮아요.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찻잔의 표면을 살짝 흔들었다. 그 잔 속에는 국물도 눈물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온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온기가 천천히 손끝에서 심장으로 번지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며 자신에게 인사했다. 오늘도 덜 외롭기를. 그 짧은 말이 이제 그녀의 하루를 여는 주문이 되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공방 선생님이 말했다. 이번 주에 지역 장터가 열려요. 수강생 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데 미정 씨도 내볼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만든 건 아직 서툴러요. 괜찮아요. 서툴러도 손맛이 있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그녀는 작은 찻잔 몇 개와 굽이 약간 기운 그릇들을 포장했다. 손끝에 묻은 흙 냄새가 이상하게 포근했다. 장터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햇빛은 강했지만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녀의 부스는 다른 사람들 것보다 소박했다. 유리 장식장도 없고 그저 흰 천 위에 찻잔 몇 개를 올려놓은 게 전부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그릇을 만지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이건 손에 감기네. 투박한데 따뜻하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제 손 크기로 빚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맞을지도 몰라요. 점심 무렵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근수였다. 그는 예전보다 말랐다. 옷은 다소 헐렁했고 눈가에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거 당신이 만든 거야? 응. 그녀는 잔을 하나 들어 보였다. 보기보다 튼튼해요. 근수는 말없이 그 잔을 들었다. 손끝으로 굽을 천천히 만졌다. 예쁘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들렸다. 둘 사이에는 오래된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 요즘엔 술 끊었어. 다고 그가 말했다. 그래요. 가끔 미안하단 생각이 들어. 그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때는 그냥 버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미정이 만든 작은 그릇을 집어들었다. 이거 얼마예요? 갖고 가요. 그냥. 그럼 내가 커피라도 살게.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충분해요. 그 말에 근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예전과 달리 아주 조용한 미소였다. 그녀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잔을 종이봉투에 담아 조용히 돌아갔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안타깝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그냥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았다. 장터가 끝난 후 그녀는 손에 남은 흙가루를 털었다. 손끝에서 흙이 바람에 날렸다. 그 흙먼지가 햇살에 닿으며 마치 오래된 기억이 가볍게 흩어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씻었다. 물은 따뜻했고 비누 냄새가 손끝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눈동자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부엌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유난히 크고 또렷했다. 그녀는 불을 끄고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 속에는 이별의 아픔도 용서의 눈물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여름의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가을은 소리 없이 왔다. 단풍이 들었다는 걸 알아차리기도 전에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하루가 조금 일찍 저물고 해가 짧아진 만큼 공방의 시간은 깊어졌다. 이제 미정은 매일 같은 시각에 문을 열었다. 가게의 불빛이 아니라 공방의 따뜻한 전등불 아래서 하루를 시작했다. 벽에는 그녀가 만든 찻잔과 접시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릇마다 색깔이 달랐다. 어떤 건 맑은 흑빛, 어떤 건 약간 탄 듯한 회색빛. 그건 마치 그녀가 지나온 계절처럼 서로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다. 미정 씨,
이제 우리 전시회 한번 열어보죠? 강사가 말했다. 전시회요? 네, 초보반이지만 다들 작품이 좋아요. 그리고 미정 씨, 이제 가르쳐보는 게 어때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제가요? 배우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법이에요. 천천히, 실수하면서. 그 말은 묘하게 마음속에 남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초보 수강생 몇 명을 맡았다.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중년 남자, 육아가 끝나고 무언가를 다시 배우려는 주부, 그리고 손끝이 유난히 섬세한 젊은 여자아이. 흙은 억지로 누르면 부러져요. 그녀는 말하곤 했다. 사람도 그래요. 천천히 눌러야 모양이 잡혀요. 사람들은 웃었고 그녀는 그 웃음 속에서 오래전의 식당을 떠올렸다. 그때도 그녀는 누군가에게 밥을 주고 그 밥으로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이젠 밥 대신 흙이었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았다. 가끔 공방 창문을 열면 바깥에서 가게 국물 냄새가 스쳐 들어왔다. 그 냄새는 이제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냄새를 그리워하지 않게 되다니. 이것도 성장인가.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만든 그릇의 바닥에 작게 한 글자를 새겼다. 온기, 온기. 뜨거울 정도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그저 사람 손에서 손으로 옮겨질 수 있는 따뜻함의 정도.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문질렀다. 이제 내가 만든 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해주겠지. 저녁 무렵 수강생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공방에서 그녀는 조용히 차를 끓였다. 흙냄새와 차향이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다. 창문 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붓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은 묘하게 부드러운 색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살짝 적셨다.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국물 대신 차를, 분주함 대신 고요를 마시는 시간.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이 리듬이면 충분해.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는 가을의 냄새와 조금은 달라진 그녀의 삶이 섞여 있었다. 겨울의 문턱이었다. 하루가 짧아지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공방 창문 유리에는 김이 서렸고 그녀는 그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렸다. 그 원 안으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새 노트를 펼치고 빈 페이지 한가운데 이렇게 썼다. 동현 씨에게. 글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졌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적어 내려갔다. 여긴 잘 지내요. 공방은 여전히 따뜻하고 제 리듬도 여전히 느려요. 느린 게 이제는 나쁘지 않네요. 아침엔 차를 끓이고 오후엔 흙을 만지고 저녁엔 조용히 하늘을 봐요. 가끔 당신이 떠올라요. 눈빛이 말보다 앞섰던 사람. 그게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덜 외로워졌어요. 누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온기가 남아있어서요. 덜 외로운 하루라는 말. 그땐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 그게 아마 행복의 모양 같아요. 언젠가 제 찻잔을 손에 쥐게 되면 꼭 따뜻한 걸 따라 마셔요. 그 온도가 당신에게 닿았으면 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편지를 바라봤다. 잉크가 마르지 않아 빛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마치 국물 위에 뜬 기름처럼 묘하게 익숙했다. 편지를 접어 노트 속에 끼워두고 그녀는 공방 한쪽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았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따라 그렸다. 그 순간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다. 철길 위를 달리는 금속의 진동이 공기 속에 길게 남았다.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얼마 전 만든 찻잔 하나를 꺼내 따뜻한 차를 따랐다. 김이 피어올라
얼굴을 스쳤다. 그 온기가 볼을 지나 천천히 가슴으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도 리듬은 괜찮아. 그 말은 공방 안의 공기에 섞여 천천히 퍼져나갔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그 바람이 다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듯 했지만 조용한 행복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건 불안하지 않은 고요. 사라지지 않는 온기였다. 밖에서는 첫눈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세상이 번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따뜻해요.